안녕하세요. 겨울왕국2를 보면 아나가 완전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절망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어차피 앞도 뒤도 보이지 않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고 한 발을 내딛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적인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그 작은 리듬이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은 온몸을 움직이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이겨내게 되는, 결국은 그 상황 자체를 이겨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살짜리 소년이 다리를 크게 다쳤다. 그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가족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말을 더듬는 습관이 생겼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을 받아야 했다. 친구들은 내 말투를 흉내내며 놀려댔어요. 그럴수록 말더듬은 더욱 심해졌다. 혀가 꼬여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 남 앞에 서는 게 늘 두려웠다. 대학에 들어가 의기소침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웅변반에 들어갔다. 교수는 수업 첫날 그부 40명을 서로 소개시킨 뒤 물었다. 친구들의 이름을 모두 외울 수 있는 사람? 그가 벌떡 일어나 각자의 이름을 댔다. 넌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구나. 석 달 후 있을 웅변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니? 교수의 말에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전화할 수 없어요. 말을 더듬는거려. 그가 계속 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자 교수가 말했다. 입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웅변을 할 수 있어. 딱 한 가지 문장만 완벽하게 연습해봐. 교수는 그에게 일주일간 난 우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는 문장만 완벽하게 하도록 주문했다. 그날 그는 집에 가서 그 문장만 수도 없이 반복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그 한 문장을 더듬지 않고는 끝낼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문장을 둘로 쪼갰다. 그리고 처음 이틀간은 난 우승하기 위해만을 연습했다. 다음 이틀간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를 반복했다. 나머지 이틀간은 두 부분을 붙여서 난 우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를 되풀이했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그는 한 문장을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점점 늘어났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겼다. 첫 번째 예선 대회에서 그는 준비한 연설의 일부를 더듬는 실수를 저질렀다. 포기할 생각으로 심사위원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난생 처음 무사히 웅변을 마쳤다.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더듬는 횟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드디어 전국 웅변 대회가 열리던 날 그는 단 한 번도 더듬지 않고 완벽한 웅변을 해냈다. 그가 전국 우승 트로피를 높이 쳐드는 순간 대회장은 박수로 떠나갈 듯했다. 큰 목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쪼개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쉬워집니다. 못 말리는 말더듬장이었던 저를 보십시오. 석 달 만에 전국 웅변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웅변왕 대학생 마커스 힐의 이야기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 웅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거창한 웅변도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작은 문장들의 모음이다. 그 가운데 작은 문장 하나를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작은 단어들의 모임이다. 즉, 단어 하나만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다면 거창한 웅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웅변을 통째로 생각하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큰 덩어리로 다가온다. 큰 덩어리를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덩어리를 코앞으로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들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허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허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UCLA의 한 의사는 치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충치나 잇몸 질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치아 하나만 치실로 닦아보세요. 치아 전체를 치실로 닦으라고 하면 하기 싫어진다. 28개의 치아가 큰 덩어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아 하나만 닦으라고 하면 누구나 쉽다고 생각한다. 한 달 동안 매일 치아 하나만 닦은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일단 습관이 들면 계속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2개를 닦는 사람들도 생겼고 8개를 닦는 사람들도 생겼다. 석 달 되자 치아 전체를 치실로 닦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여성은 10년 동안 사실상 식물인간이었다. 도무지 안 아픈 데가 없었다. 뺑소니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의 후유증이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몸을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살아갈 바엔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녀는 죽기로 결심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짧은 여행을 하고 싶었다. 혼자 힘겹게 어느 휴양지에 찾아갔다. 그날 밤 거기서 댄스 공연을 구경했다. 춤을 좋아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공연이 끝나고 구경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런데도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다. 춤을 추고 싶었다. 하지만 통증 덩어리 몸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팔뿐이었다. 그래, 팔이라도 움직여보자.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맞추어 천천히 팔을 움직여 보았다. 팔의 리듬이 조금씩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팔 전체가 움직이더니 다리도 들먹이고 허리도 들썩거렸다. 1시간쯤 지나니 아무 통증 없이 몸 전체를 움직여 춤을 출 수 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10년간의 통증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다니. 그 후 그녀는 통증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했다. 다리가 아파 못 움직이면 의자에 앉아 윗몸을 움직여 춤을 추었다. 그러다 보면 윗몸의 움직임이 물결처럼 점점 다리에까지 퍼져나갔다. 윗몸이 아파 못 움직이면 침대에 누워 다리를 움직여 춤을 추었다. 그러면 다리의 움직임이 리듬을 타고 조금씩 윗몸으로 퍼져나갔다. 온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면 상상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럼 상상 속의 리듬이 어느새 온몸에까지 퍼져나갔다. 통증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했더니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춤을 추면 출수록 몸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난 통증 때문에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어. 난 통증 때문에 도무지 꼼짝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움직일 수 있는 곳도 숨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움직일 수 있는 곳도 숨어 있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있구나. 그 작은 움직임에 리듬을 맞춰주자. 그 작은 움직임에 리듬을 맞춰주자 점점 큰 물결로 퍼져 나갔다. 그녀는 TV에 출연해 말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은 잊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은 잊어버리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만 리듬을 맞췄어요. 나흘째부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됐죠. 놀라운 기적이었다. 미국의 카줌 이야기다.
그녀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통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인터넷과 강연 등으로 그 방법을 전파하고 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가장 아픈 부위는 어디인가? 그 부위 전체가 아픈가? 안 아픈 곳은 티끌만큼도 없는가? 안 아픈 곳은 티끌만큼도 없는가? 하고 자문하면 반드시 안 아픈 곳이 나타난다. 하고 자문하면 반드시 안 아픈 곳이 나타난다. 100% 완벽한 통증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 아픈 곳에 리듬을 맞춰주면, 안 아픈 곳에 리듬을 맞춰주면 그곳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다른 부위도 안 아프게 된다. 안 아픈 곳에 리듬을 맞춰주면 그곳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다른 부위도 안 아프게 된다.